네, 3월 28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당선 레이더입니다. 4월 총선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과 이슈에 대해서 레이더를 켜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제3지대 대표 주자들을 긴급하게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지율 대책회의 같은 모습으로 이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모셨는데요. 세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제3지대는 맞는데 주자는 여기 한 분밖에 없어요. 출마자가. 대표 주자. 아니 얼굴이시니까요. 네, 얼굴이라. 출마도 안 했는데. 아니 지금 이 당의 아이콘 홍보 요정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다시 한번 좀 인사 소개를 드리면요.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의장님 기호 안녕하세요. 7번입니다. 네. 개혁신당.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서 자주 보셔가지고 또 얼굴이 익숙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영환 새로운 미래 총괄선대위원장님은 기호 6번. 저희 유튜브 구독자랑은 처음이시잖아요. 예. 한번 원샷으로 인사해 주시죠. 네, 믿을 수 있는 신당 새로운 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오영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개혁신당에도 인사 소개 시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여러 번 나왔는데. 예. 자,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준우 대표도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뵙는 거긴 한데요. 녹색정의당 기호 5번 지금 대표 그리고 비례대표 6번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기후를 살립니다. 진보를 지킵니다. 정권 심판 정의롭게 녹색정의당 기후 5번이고요. 비례는 저는 6번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5, 6, 7도 안 네. 되네요. 8번? 8번 자유통일당입니다. 그래요? 안 됩니다. 아니 거기도 자유랑 통일을 여차하면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 적이 없습니다. 거기도 여차하면 당선자 나오겠던데요. 지금 지지율 보니까. 대책회의 심각합니다. 지금 세 분. 해야 될 이야기가 지지율 많네요. 대책회의는 다른 CBS 유튜브 채널 제목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사용을 하면 안 되니까. 아니요. 그러면 약간 한풀이쇼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지금 여튼 이게 중요한 이제 제3당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들어보고 서로가 서로의 당한테 좀 컨설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모셨는데요. 특히나 오영환 이제 위원장님은 처음 모셨기도 했는데 예. 사실 최근에 이제 당을 옮기시긴 하셨잖아요. 그렇죠. 좀 그 고민을 먼저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3월 17일부로 새로운 미래에 이제 새로 입당을 했고요. 사실 저는 이제 다음번 총선에 불출마 선언까지 하고 소방관으로 복귀하겠다 선언까지 하고 정계 은퇴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황에서 제 마지막 소원이 있었다면 정말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떠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이번 선거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참 정부 여당의 모습도 또 거기에 맞서 싸우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도 참 너무도 그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민생들은 항상 뒷전이고 대화도 없고 서로 이렇게 증오하고 막말만 난무하는 이런 선거를 강요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세우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좀 국민들께 마지막 희망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저를 던져서 새로운 미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약간 한탄 약간 지금 뭔가 마음이 되게 약간 슬픈 느낌이 살짝 드는데 괜찮으신 거죠? 그럼요. 네, 위원장님. 아주 당당합니다. 오영환 의원님이 이제 새로운 미래를 가시면서 새로운 미래가 5석이 되고 선거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면서 저희가 약간의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벌써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이 세 분의 케미. 여기는 지금 26억씩 받았잖아요. 저희는 30억 정도. 30억. 네. 이 자리를 빌어 한석도 많구나. 말씀드리면 네. 저는 30억, 26억 2천만 원인가 들어왔을 거예요. 제 아마. 입당으로 그런 일이 이렇게 되는지 이 보조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지 전 몰랐습니다. 의석수도 6, 5, 4인데 네. 30억, 26억 2천 여기 9,800. 네, 참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가야 그게 되는지. 약간 황당하죠. 그게 걱정인데. 정당법, 정치자금법 이걸 좀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교섭단체한테 너무 많이 줘요. 20석 이상이면 네. 훨씬 많이 가져가니까. 훨씬 많이 가져가요. 교섭단체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예. 지납니다. 각 당이 5석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굉장히 또 사실 제3지대에 계시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말씀이시고 보이는 시각이고 또 우리 정치에서 필요한 목소리다. 방금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튼 각 당의 컨설팅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도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영환 위원장님은 또 이제 당 점퍼 입고 아마 현장 많이 가셨을 텐데 각 당의 첫 번째 일정은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서 메시지를 담으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이야기 먼저 좀 해볼까요? 게다가 김준우 위원장님은 오늘 무릎까지 꿇으시는 사진을 제가 네. 봤습니다. 저희 녹색정의당 이제 밤 12시에는 이태원 참사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을 방문을 해서 헌화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서울시청 앞에 있는 분향소에 가서 다시 이제 조문을 하고 유가족 분들이랑 간담회 하고 이제 그 관련된 총선 공약 약속하는 이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는 9시 반에 경기 고양의 심상정 의원 지역구에 고양 갑에 가서 이제 당원들이랑 같이 이제 본격 진짜 출정식을 했고 거기서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부족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세 가지 메시지로 3배를 저와 김찬희 대표 그리고 심상정 원내대표 세 명이서 세 번의 절을 하면서 좀 시민분들과 함께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다짐을 하면서 선거운동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참 목소리가 잦아드시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제 뭐, 기분 탓이겠죠. 비가 와가지고요. 또 오늘 게다가 예, 그 새로운 미래도 이제 오늘 첫 일정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선대위원장으로서 하셨는데 예.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먼저 저희 역시 밤 12시가 되기 직전에 우리 이제 서울시청의 이런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찾아뵙고 그리고 분향소의 참사의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국민 생명 안전에 이 최우선의 가치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뒤에 이제 12시에 이제 가락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새 물가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이 참 논란이고 좀 고통이고 정치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참 어쩌면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민생 경제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한번 물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은 대전으로 이동을 해서 첫 일정을 대전 현충원으로 잡았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신 많은 분들 특히 우리 고 최수근 상병 을 시작으로 우리 천안함 용사들 그리고 우리 연평해전 참전 용사들 그리고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온몸으로 영혼으로 입증하신 영웅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우리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가치는 바로 이곳에 있다는 그 다짐을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전에서 이제 첫 출정식이자 이제 첫 유세를 우리 대전 대덕에 있는 박영순 후보와 함께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 그리고 우리 지방 분권 시대의 꿈 그리고 모두가 지금 지방 소멸 위기를 얘기하지만 지방 균형 발전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세종의 이제 이런 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그 다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네, 일정이 많았네요. 네. 자, 개혁신당. 예. 개혁신당은 소방서. 이제 예. 소방서에서 예. 자정 지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오영환 의원님이 개혁신당으로 오셨으면 딱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너무 거린가요? 아니 뭐 이제 오셔도 소용없어요. 이제 돈도 다 끝났고 오시려면 진작 오셨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가셨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예. 뭐 항상 애쓰고 계시잖아요. 소방관들께서 사실은 온갖 종류의 출동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위급해서 출동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뭐 불이 났을 때는 당연한 건데 제 와이프가 이제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자들 중에 소방관이 된 제자들도 있대요. 그래서 가끔 졸업 이후에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요새는 그런 출동도 엄청 많대요. 애완동물이 어디 끼인 사고 뭐 이런 거로 해갖고 출동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항상 노고에 수고가 많으시니까 소방서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희 당의 그 지역구 출마한 후보 중에 허은하 후보가 출마한 영등포에서 이제 출정식을 하고 그리고 조홍천 후보 등 이제 지역구 후보들이 있는 곳에 돌아가면서 집중 유서를 하고 오늘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개혁신당이 최근에 조금 어수선해요. 사실은 그 중간에 이런저런 뭐 탈당 이슈도 있었고 물론 잘 봉합이 됐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지금도 이른바 단일화 이슈 때문에 좀 옥신각신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13일 시작되면서 이제 그런 잡음은 없이 하나가 돼서 선거운동을 잘 치르자 해서 이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의장님께 좀 개혁신당의 오늘 이제 첫 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좀 걸리는 게 있었다면 소방관 소방서를 출신으로서 가셨는데 제가 이 10년 동안 오로지 화재 구조 구급대원으로만 10년을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밤 12시에 소방서를 방문하시는 것은
이게 야간근무 대기 중에 이게 굉장히 뭔가 좀 이 모든 일과가 끝난 뒤에 오로지 대기만을 하기 위해 있는 시간에 이런 그런 공식 방문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분들에게도 좀 힘들 수도 있었겠다. 낮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천하람 위원장이 잘못했네. 저한테 한 번만 물어보시면 그 화면에 저는 안 잡혔어요. 역시 영입을 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일정을 짰어야 되는 게 꼬시지 아니냐. 그랬어요. 저희 당에서도 12시에 거기 가자는 거 제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아, 거기는 말렸구나. 근데 가락시장에서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동선이 겹치진 않았어요? 아니 전혀 겹치지 않았고요. 아. 좀 솔직한 말씀으로는 좀 겹치는 모습도 괜찮았을 텐데. 카메라가 이쪽 별로 안 붙고 그쪽 많이 저희- 붙고. 아, 겹쳤으면 언론 보도량이 왕창 늘어났을 서로 텐데. 민생을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뭐 이렇게 좋았을 텐데 좀 네, 대파 아쉬웠습니다. 사진 혹시 찍으셨습니까? 이게 좀 핫 이슈니까 예. 가서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참 찍었죠, 당연히. 예, 오히려 대파 쪽으로 국민의힘이 안 가니까 사진이 안 겹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일부러 드네요. 듣고 찍은 국민의힘 후보는 뭐예요? 그 일부러 들고 찍은 분도 있던데. 아, 네. 그 큰 두 당에서 그 대파 들고 둘이서 서로 그렇게 전 정부 때문이냐 현 정부 때문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참 아유 안타깝습니다. 아, 그런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더워지네. 네, 굉장히 편하게 오늘 그러니까 언론 보도량까지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제3지대로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그런 것까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노이즈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들. 그러니까 진짜 오늘 좀 뉴스를 만들어 보시죠. 그럼 솔직하게 이런저런 이야기 컨설팅. 아, 참 저희 오전에 그 네.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형사 고발하는 기자회견 또 별도로 어떤 했습니다. 혐의죠? 네. 그 이제 용인 관련해서 민생 토론회 23번째 하면서 용인 후보들의 공약을 그냥 그대로 갖다 써서 이거는 공무원으로서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다. 물론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기소는 재직 중에 어렵지만 일단 뭐 이 선거가 제대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경고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뭐 원하면 경찰에서 최소한 서면 조사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선두에 서겠다는 의미에서 경찰청 앞에서 오늘 형사 고발 진행했습니다. 오,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부담스러워하겠죠. 네. 하지만 오늘 일정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실 텐데 네. 이제 여튼 이제 비례대표 순번이 발표가 됐고 이제 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세 명의 이제 지금 정치인 분들께서는 이제 당의 비례의 많은 당선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당의 비례대표 인물 평가하는 건 사실 자랑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 당의 비례대표 이게 좀 눈에 띄었다. 이 당의 비례대표 이게 좀 아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싶더라고요. 뽑아왔는데 근데 저희가 재미를 위해서 조금 이 제비 뽑기로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 당 이야기를 하고 남은 당도 하셔도 됩니다. 준비하신 거. 네. 네, 네. 아니 저는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먼저 왜냐면- 뽑고 하세요. 네. 아니 이게 아니라 예. 이게 공통적인 키워드예요. 그럼 하십시오. 네. 개혁신당 10번 조성주, 네. 새로운 미래 11번 배복주, 두 명 다 말번인데 둘 다 정의당 출신이에요. 너무 홀대하지 않냐 우리 당 탈당. 아니 저희 당에서는 뭐 별로 뭐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우리 당 출신이 또 이렇게 홀대 받으니까 마음이 또 뭐 꼭 좋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뭐 탈당한 뭐 한창민. 더불어민주연합 10번, 그 다음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4번, 비교적 당선권인데, 뭐 이왕 이혼했지만 잘 되면 좋잖아요. 오늘 정말 솔직한 방송이네요. 근데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는 여기 가가지고 11번, 10번 받으니까, 저희 아니 이게 좀 가만 마음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정의당 출신들이 각 당의 비례대표 명단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인재사관학교. 이건 무슨 전술이야? 인해 전술이에요? 이거는? 아니, 뭐, 다 암약하고 있습니다. 뿌려놓고 그냥 어디서라도 되라 뭐 이런 전술이에요? 거의 그렇다고.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홀대받아가지고. 아니 새로운 미래는. 각 당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없죠, 지금. 거의 없죠. 근데 홀대라는 건 좀 너무 서운한 말씀이에요. 옛날에 한국일보가 그 기자사관학교라고 해서 이제 인재 유출이 많았는데 저희가 정당사관학교로 요즘 발돋움하고 있어가지고. 네. 비례사관학교는 되겠다. 비례사관학교. 정말 오늘 약간 우픈 방송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래도 준비해 오신 말씀 그것이죠. 네,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말하고 가겠다라고 네. 하신 건데 그러면 방금 김준우 대표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앞에 오영환 위원장 계시니까요. 그거 먼저 하나 중에 하나 뽑으시죠. 뽑으시면. 네, 그 당에 대해서
세 개면 자기 당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당은 자기 거 하기로 했어요. 자기 당 나왔어요. 그럼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예, 안 되겠습니다. 아니, 뭔가- 하실래요? 예, 저희- 자기 당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왜냐면 이 다른 당의 이 후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점잖습니다. 예. 그럼 저희- 두 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두 분 네. 나눠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저희 새로운 미래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선은 결국은 이 비례대표 후보라는 것이 이 각 당이 추구하는 가치, 정치적 지향점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 새로운 미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겠다는 것답게 이렇게 신인 정치인, 청년 정치인이 이렇게 1번, 4번에 배치가 되어 있고 누구신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1번이 양소영 후보 그리고 4번이 신정현 후보가 있고 그리고 3번이 주찬미 후보신데 역시 청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육사를 나오신 여성 후보임에도 그런 육군 중령 출신이세요. 대령이셨던가? 아무튼 이게 국방 안보에 있어서 우리 새로운 미래가 이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정말 제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말씀과 함께 유일하게 전략 공천하신 분이 바로 이 비례 2번 이 조종묵 후보신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국민의 생명 안전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소방청을 독립시켰을 때 그 독립 소방청의 초대 소방청장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재난에서 이 국민 생명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과 위로를 드린 그 시간들 속에 함께했던 소방청장이셨고 소방관 출신이시고 이 분을 유일하게 전략공천으로 최우선순위에 배치를 했다는 건 결국 이 새로운 미래가 다른 당은 이제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적대하고 대결하기 바쁘지만 우리 새로운 미래만큼은 이렇게 이 국민의 생명 안전 가장 최우선적인 귀중한 가치 먼저 지키겠다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싸우는 사람이 다 나가서 이번에 저희도 공천 잡음은 없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약간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주찬미 신정현 이분이 42, 43 만 나이로 윤석열식 나이로 그런데 그럼 4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새로운 미래는? 아니 청년 후보라고 하시길래 예. 청년 후보라고 하시길래 자, 매운맛 시작했습니다. 아니 질문이 있어가지고 저 그냥 궁금해서 네. 저희는 보통 35세 잡는데 그래서 청년이 너무 적다고 저희 내부에서 조금 그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위 연령이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도 이제 이걸 좀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게 궁금했고 나머지는 다 투표로. 네, 그렇습니다. 비례 2번 말고는 네. 전부 다 이렇게 뭐 공관위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시민 참여단 그리고 국민 평가단 이런 것들 통해 당원까지도 포함해서 다 참여 경선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홀대했다거나 그런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우리 대복주 15번, 후보님 15번까지 있다가 13번까지로 바뀌었다가 11번까지로 바뀌었다가 김만은 박사님은 빠졌다가 넣었다가 이래가지고 약간의 노이즈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슴 자. 아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정의당, 녹색 정의당의 비례 순번에 대해 우리 당거 안 잘 뽑았는데. 몰라요. 우리 당거 녹색정의당 명단을 몰라요. 제가. 모르시니까.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이시죠. 아니 타당 비례 명단을 유심히 보진 않는다. 그렇죠. 사실은 어차피 나는 우리 당 찍을 거니까 비례 그렇죠. 번호 잘 안 본다. 제가 두 당을 다 보고 왔는데 예. 이 개혁신당은 1번, 3번 분들께서 이렇게 의사 출신이시고 그렇죠. 2번도 서남한 변호사 법조인 출신이시고 아무래도 뭔가 개혁 이런 좀 사회 개혁을 위한 뭔가 좀 엘리트주의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우리 녹색정의당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정당 활동 그런 기후 활동 이런 좀 이 녹색정의당의 색깔에 맞는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대변하는 분들이 많이 좀 포진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의당은 어떻게 비례 순번을 정할 때 저희는 이번에는 경선은 3, 안 4번이었고 3, 4번. 3, 4번은 경선이었고 나머지는 전략이었는데 2번은 녹색당 몫이어서 녹색당 안에서 경선을 하셨고요. 누구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은 이제 네. 안동에서 활동해온 청년 35살 허순규 부대표고요. 안동에서 기초의원으로 2번 출마를 했었는데 16% 18%. 근데 녹색당 이름으로 기초의원이지만 많이 안동에서 받았네요. 출마한 거면 신실한 젊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번은 저희도 의료인인데 남들은 이제 다 의사 할 때 저희는 간호사 보건의료 노조 위원장을 3선하신 나순자 위원장님 작년 12월까지 보건의료 노조 위원장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천했고 3번 이보람이 의원은
그 전남 영암에 삼호중공업을 베이스로 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고 기초의원 2번 그리고 도의원을 지역구로 당선되신 그래서 12년의 지방의원을 경험 가진 그러니까 여성 노동 풀뿌리의 모든 키워드가 있는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4번은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이고요. 5번은 전국 여성 농민 총연합 그 회장을 지내신 김호김 여성 농민 후보를 오랜만에 저희가 냈고 6번은 6번까지 소개하시면 됩니다. 6번은 네. 접니다. 네. 저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8번까지 당선권인 거예요? 아니 뭐 저희는 뭐 저희 나름대로 이제 청년 여성 활동을 열심히 한 문정은 위원장을 7번으로 하고 조천호 박사 8번. 네, 여기 인재영입 1호인데요.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의석수 말씀하셨는데요. 개혁신당은 지금 뭐 여튼 지지율에 플러스 알파를 지금 2주 동안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저희는 한 5번 내지는 욕심을 부리면 6번까지도 당선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상 잡히는 그거는 뭐 대략 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비례를 누구 어느 당을 찍을 것이냐 하면 이제 정당 지지도보다는 비례 투표 의향에서 조금 더 잡히거든요. 근데 그게 3% 미만 득표한 당은 나중에 분모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잘하면 뭐 5번, 6번까지 당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는 1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사실상 무슨 경선을 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그냥 김종인 공관위원장 명단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예. 좀 그렇게 비밀적인 보시면 거 돼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아니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더군다나 뭐 그냥 전략 공천으로 비례 공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1번은 이제 소아 청소년과 의사 신분이고 3번도 예. 아마 치대 교수시던가. 차의과대학 바이오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차를 저를 네, 차를 치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네, 차병원 주인 거. 2번은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 2번이 됐고요. 4번은 편의점주 네. 봉다로라는 필명으로 쓰시죠. 활동하신 분이고 5번은 그 전에 국힘에서 당협위원장 했던 분인데 뭐 그분이 5번으로 들어왔고 6번은 이기인 전 도의원이 들어왔고 근데 이런 6번까지 소개. 제왕적 공간위원장의 이런 전략 공천 기조에서 사실 거기도 우리 네 분 계신 현역 의원들 중에 한 분이 또 나가시니 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개혁신당도 우리 새로운 모습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뭔가 좀 권위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 원래 보수 정당의 색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었어요. 아니 그건 공간위원장의 성향이신 것 같고 그렇게 됐어요. 네, 방송을 재밌게 하려면 이거는 이제 낙제다. 김용남 이름 석자가 지금 6번 이내에 없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방송을 하셔야 네, 지금 바로 제작진에서 좋아합니다. 헤드라인을 뽑아주셨습니다. 아니 은근히 2번 죽이시는데. 저도 6번이잖아요. 제가 뭐 그냥. 네. 또 목표 의석수를 양당 모두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미래의 목표 의석수도 이야기하면서 넘어가 보죠. 저희가 지금 굉장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요새 옷 좀 많이 벗을게. 네, 이게 네. 아니 공간은 상당히 비좁은데 여기에 막 잔뜩 붙여놓으니까 너무 더워. 저희 작고 소중한 스튜디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제가 예. 이제 17일에 합류하고 그리고 그 첫 일성이 우리 이제 메시지 전환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민주당 원망하고 하는데 낭비할 시간조차 없다.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야 된다. 우린 더 이상 희생자 피해자가 아니다.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는 대안으로서 우리 국권이 바로 서고 국민에게 이런 이 진정한 민주주의 세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이 기조를 전환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와중에 지지율이 아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어디서나 인터뷰에서 저는 항상 교섭단체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또 예상 이 지금으로서는 5석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10석까지를 목표로 지역구를 포함해서 아니 근데 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새로운 미래 후보의 멘트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탈당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취지로 발언을 했던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미래 창당 취지가 좀 희석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조 전환을 했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을 욕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의의 경쟁 더 누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보일 것인가, 민주당이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함께 간직해온 그 가치들을 누가 더 잘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처들에 대해, 당원들에게 준 상처들에 대해 개인적 그런 말씀 좀 하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 당 차원의 그게 아니니까요. 지역구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넘어가 보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제 각 당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금 지역구 후보들이 사실 지금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상 보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은 2주간 어떤 모멘텀을 만드실지는 모르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라든지 이낙연 후보, 이준석 후보 모두 좀 지역구에서 수성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좀 컨설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지 더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랑 김종민 후보의 세대 교체가 벌써 시작된 거 아니냐, 간판 주자가 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 근데 지역구 함석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영선 후보 이제 공천 취소, 그건 민주당이 오랜만에 과단성 있게 잘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의한 약간 반사 이익을 좀 받게 됐지만 뭐 그것도 정치에서 사실 운이 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뭐 좋은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낙연 총리는 오늘 아마 5.18 묘지 앞에서 무릎 꿇는 사진을 제가 이제 뭐 참배하는 건지 어쨌든 그런 사진을 본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뭐 만만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산을이잖아요. 근데 저희 김용재 후보가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객관적 컨설팅이 불가능해서 네, 다른데 저희 그렇게 많이 출마하지 않았는데 저희 당의 대표로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없고,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그 꼼꼼하게 지역에서의 공약을 좀 개발하고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최근 몇 번 정치적 실착을 하긴 했지만 선거에서 나름 좀 시스템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분은 누구 컨설팅을 들을 분이 아니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말은 좀 들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말은 잘 안 들으니까 제가 굳이 뭐 이 말을 보탤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안 들으시나요? 이준석 대표 네? 남의 말을 잘 안 들으시는 건가요? 필요하면 듣겠죠. 네.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지금 개혁신당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가장 높게 잡히고 있죠. 역시 대중 인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게 이제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엔 지금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와의 경쟁인데, 공영훈 후보가 크게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른바 건물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했다. 근데 그 증여한 직후에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또 성수동에 있는 삼표산업의 레미콘 공장이 이전하기로 이제 서울시 삼표산업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간에 이제 협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증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에 근무하고 있던, 당신은 아마 부사장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알고 이게 앞으로 집가 상승이 예상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묶이기 직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터진 것이고, 이게 선거 때까지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 입장에서는 호재는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형평의 문제 내지는 아빠 찬스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 선거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동탄 지역 가장 젊은 신도시에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비전을 주민들께까지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이슈일 것 같고, 이낙연 대표님은 저는 광주에 좀 일찍 내려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너무 늦게 내려가신 거 아닌가. 원래 함께 또 당을 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거 그렇죠. 아닌가요? 저희가 2월 9일 날 통합선언을 했는데 그 통합선언 전후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빨리 지역구를 정해서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뭐 이준석 대표도 빨리 정한 건 아니라서 저희도 뭐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 일찍 그 선거구를 밝혔더라면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활동을 일찍 시작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심상정 대표님은 늘 아슬아슬하게 막판에 뒤집으면서 지역구 당선이 됐었는데 지난 21대 때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거법에 소위 준연동형을 도입하는 거,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정책 공조를 한 게 있잖아요. 민주당하고 검수완박도 그렇고 뭐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정의당 특유의 색채를 잃어버린 게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 선거에서도 가장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선 저희 당 후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님 얘기를 계속 하시니 저희도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낙연 대표께서 원래는 뭐 지역구 출마할 의사, 뭐 본인께서 출마해서 당선되려고 하는 그런 창당 시도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렇게 갈등만 남은 정치를 넘어서 정말 새로운 정치에 정말 더 많은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또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하셨는데, 개혁신당 이렇게 이 합당 과정에서 좀 지역구 출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앞장서야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고 또 기운을 내고 그리고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거기에 이렇게 해서 광주로 가신 큰 결심이었죠. 사실은 그거는 정말 이게 광주 시민들께서 좀 절실한 그 마음을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자기를 던져서 헌신해서 희생해서라도 정말 그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그래도 정말 우리 민주주의의 마지막 씨앗은 심어야 된다는 그 심정, 자기의 그 많은 상처를 감수하고 있다는 그 절실함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개혁신당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 조응천 후보는 그렇고, 또 이완 후보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대중성, 그리고 굉장히 뭔가 그 대중성이 있고 앞으로 나섰을 때 사실 인지도와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었는데, 요즘에 이제 지역구 후보로서 뛰시면서 지역에서 활동을 주로 하시면서 눈에 안 보이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더 좀 저감되는 거 아닌가. 그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공중전에서 그분들의 이런 철학과 그리고 가치관과 이 선거에 임하는 본인들의 마음을 오히려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보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녹색정의당 우리 후보님, 심상정 후보님, 좀 저도 같이 이제 21대 국회에서 많이 참 존경하고 그랬지만, 참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절실한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신 것부터가 이제부터 좀 시작일 거라고 생각하고, 좀 저도 많이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덕담으로 목이 메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 출마를 안 하시니까 새로운 미래가 예. 고향 가면은. 네. 결국은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론이 이제 크게 불어오는 것이 다양한 수치로도 잡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당 모두 정권 심판론도 이제 내세우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건 이제 조국혁신당의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조국혁신당이 그 프레임을 다 좀 가져간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좀 말씀 진단, 복기를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어쨌든 그 거대 정당이나 대중 정당을 표방하는 당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는 조심스럽잖아요. 그게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아직 탄핵 사유가 나온 게 없어요. 물론 뭐 불만은 많고 또 지적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실은 탄핵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 사유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탄핵 사유가 지금 뭐 공개되거나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조국혁신당은 그걸 바로 그냥 지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고 있던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호응을 하시는 상황 같고, 근데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늦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출발이 지금보다 더 빨랐다면 아마 내려가는 지지율이 내려가는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을 거고 아마 예상 의석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가장 늦게 등장해서 마지막에 혜성처럼 등장한 스타가 돼버렸어요. 물론 지금 비례 명단에 오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죠. 이게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가장 늦게 왜 우리가 그냥 좀 오래된 말이지만 뭐 흔히 조용필은 가장 늦게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조용필인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정권 심판이라는 그 지금 전제가 사실은 이 현 정부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치적 분노가 있을 것이고 우선은 당장 민생에 대한 이 불만과 분노가 가장 큰 겁니다. 무능에 대한 뭐 물가뿐만 아니라 요새 의료 대란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양보 없이 타협 없이 환자들 생명을 그냥 가장 위험에 넣고 있는 건 역시 현 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분노를 가장 선명하게 명징하게 이 처단, 심판, 응징 이런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걸 보여주는 그 선명한 모습에 먼저 환호를 하시고 지지를 하시는 그 마음은 존중하지만 저희 정치가 사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 정권 심판이라는 것은 이 과반 이상 범야권이 그리고 여당의 이 과반을 저지하고 그럼으로써 이 집권 정부가 마음대로 이게 전국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 견제만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정말 발생을 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여당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이 탄핵 사유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모든 정당이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아무 그거 없이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새로운 미래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도 이렇게 또 반으로 쪼개져서 거대 정당들끼리 아니면 뭐 탄핵해야 된다 아니다 정말 이렇게 증오와 막말만 쏟아내는 이 양 진영 대 진영의 이런 전쟁만을 계속 국민들에게 강요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이 대화를 복원하고 정말 의회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뭔가 이 국민 민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중재해내고 그래서 이 합의의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가운데 영역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전제에 있어서 우리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도 함께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그 모습으로 계속 갈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 역시 저희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역시 정권 심판에 있어서 해야 될 역할은 충분히 할 것이지만 그 이후의 민주주의까지 국민들에게 좀 더 희망을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식물이 자라려면 토양이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세 축이 있겠죠. 하나는 윤석열 한동훈 체제에서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다. 그것 때문에 생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동정론. 이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리더십에서 공천 잡음, 비명 행사, 뭐 친문도 다 멸문지화에 가까운 형태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주당 내부에서의 좀 비토층이 생긴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정권 심판은 동의하면서도 민주당의 선택 혹은 이재명 리더십의 선택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지 않는 이 지지층이 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제3지대 혹은 뭐 소수 정당들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국민들한테 가다닿지 못하면서 오갈 데 없는 마음인 요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토양을 저는 잃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하게 조국혁신당의 뭐 상품성이나 메시지만으로 이것들이 생겨나진 않을 거라서 그런 면에서 성찰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아니 조국 대표님은 이제 부패론을 얘기했어요. 민주당의 몰빵론에. 그래서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부패라고 하는데 이게 고기밖에 없는 고기 부패인 것 같다는 생각. 단백질 중심인데 나트륨이 좀 많이 섞인 것 같다는 게 요즘 이제 보도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말하자면 채식 부패다. 저희가 그래서 노동자가 있고 농민이 있고 기후가 있고 그래서 비타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드시 포함돼야만 정권 심판이 완성될 수 있고 정권 심판의 필
필수제로서 녹색정의당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부패라고 그러길래 컬옵션 그거 얘기하는 줄 알고 한참 들었는데 그 부패가 아니네. 비패. 예. 비패. 아, 근데 김용남 이 정책위원장님께서 아직 그 탄핵은 좀 사유가 좀 더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당에 이제 지금 선거 중책을 맡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총괄 선대위원장이 어제 방송에서 지금 좀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기조가 아니, 제가 전환된 없다는 건가요? 거는 예, 이제 예. 뭐 드러난 게 사실은 탄핵이 될 정도면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물로서 확인된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원래 개혁신당의 입장은 총선 이후에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을 하자. 그래서 국무총리를 여야 합의로 정말 뽑고 그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그러니까 장관들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헌법을 제대로 이행하는 형태의 정부를 한번 구현을 해보자는 입장이었는데 천하람 위원장이 지금 뭐 그런 발언을 한 건 요새 보니까 조금 급했어요. 셀프로 지금 요새 보니까 막 나가 그냥. 아 제가 대사할 게 없어지네. 그건 딱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조국혁신당의 효과가 저희 삼지대에 뭔가 다급하게 만드는 그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정말 매운맛으로 뭐 캡사이신처럼 그런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한다고 해서 저희 같이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똑같은 그 모습을 따라갈래도 할 수 없고 국민들의 그 불타오르는 분노의 증오에 거기에 저희가 또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 똑같은 용어로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보니까 조국혁신당 비판은 소나무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메시지죠? 노영희 변호사님이 예. 그 박은정 1번 후보 배우자 뭐 너무한 거다 이거는 말해서 아마 노영희 변호사님이 소나무당 비례 1번이죠. 1번이죠. 그래서 예. 그쪽이 마크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국 혁신당도 제3지대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지지율에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세 분을 모시고 이 지지율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여쭤보려고 모셨던 건데요. 좀 마지막으로 그 각자가 생각하는 남은 이제 이 13일 동안 지지율 반등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서 네, OX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OX 퀴즈로. 네. 지지율 반등 대책. 네. 제가 보기엔 비밀인가요? 아니 네. 급하다고 기존의 입장이나 노선을 벗어나면 오히려 악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원래 목표가 양극단의 거대 정당 사이에서 거중 조종자가 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쪽은 김건희 여사 방탄하고 이쪽은 이재명 대표 방탄할 때 항상 상식의 편에 쓰겠다. 그러면서 상식을 지켜가면서 어느 한쪽이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를 할 때 반대편에서 같이 힘을 합치는 거중 조종자가 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안 오른다. 뭐 이래서 갑자기 이 기존의 노선을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유권자분들께 오히려 혼란을 줄 것 같고 일관된 모습 그리고 한결같이 저희는 바뀌지 않는다. 항상 상식의 편에 쓰겠다는 것을 계속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댓글에도 오렌지 군단들이 와가지고 김용남 의원님을 왜 비례로 안 모셨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종인 위원장한테 물어봐야죠. 저희가 곧 모실 거거든요.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그 저희가 저하고 같이 좀 불러주세요. 아니 김종인 위원장한테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왔는데 뭐 전혀 엉뚱한 얘기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면 제가 방어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 타진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용남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 새로운 미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점점 선거가 가열될수록 이 막말이 점점 난무하고 있죠. 이 각 여야의 당대표들이 이 말조심을 당부를 하더니 자기들이 제일 말실수를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정말 이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께서도 그렇고 정말 이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의 모습을 이번 선거에서 점점 가열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 흔들림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매운맛으로 그렇게 행동을 할지라도 발언을 할지라도 저희는 그런 증오의 전쟁의 불
불길이 막 타오르는 그 정치판에서 그 불길을 잡고 국민에게 뭔가 좀 나아질 거라는,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불길을 좀 누그러뜨려서 국민들이 화해하고 화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가운데에서 하겠다는 그 희망을 마지막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굳건히 흔들림 없이 그 불길을 잡는 소방관 같이 그렇게 이 새로운 미래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제3지대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와 저희 약간 포지션이 달라서 이제 두 정당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이게 전통적인 중도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제3지대 포지션에서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시는 거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민주당보다도 한참 왼쪽 사이드에 있는 정당이어서 좀 사이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에서 저희는 이제 가치에 기반한 정권 심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검찰개혁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저도 시민사회에 있을 때 공수처 뭐 설치 촉구 공동행동이라든가 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되게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뭐 찾아보면 다 나오실 거예요. 근데 검찰개혁이 한국 사회에 첫째 가는 의제냐, 이제 뭐 경제 위기 문제, 저출생 문제, 뭐 기후 위기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것들 같이 좀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합 선물 세트 같은 가치에 기반한 정권 심판, 노동자와 농민 후보가 있는 정당, 이런 가치에 기반해서 좀 이야기를 어필하고, 다만 저희가 창당한 지 제일 오래된 정당이기 때문에 또 지난 4년간 또 실망시켜드린 게 많아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OX를 들어주시고 내가 왜 그렇게 들었는지 설명과 마무리 인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X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드시면서 OX 발언을 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모두가 같이 있으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나는 제3지대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자, 하나, 둘, 셋. 자, 모두 X십니다. 자, 김준우 위원장부터 이렇게 이제 5번, 6번, 7번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니 저희는 태생이 이쪽은 이탈 세력이고 저희는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뭐 택하고 안 택하고 할 게 없고, 다만 개인적으로 인간 김준우에 대해서 가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그 고난의 길을 갔어야 되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2000년에 민주노동당에 가입해서 23살이었네 그때 가입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이거는 뭐 삶의 궤적이고 그냥 궤적대로 사는 거고, 여기서 갑자기 뭐 배지 하나 달려고 이제 궤적을 이탈하는 것은 뭐 저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네. 예. 저희 이탈 세력이라고 표현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 아쉽습니다. 저희 물론 이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뭔가 민주당의 이 파생된 그런 정당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정당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이 정계 은퇴까지, 그러니까 좀 국민의 곁에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까지, 불출마 선언까지 한 상황에서 저 역시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어려운 길을 가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과 5년 남짓한 이런 정당 생활,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 국민께 정말 이렇게 싸우는 정치 말고 무엇을 보여드렸나, 그동안 내가 이 해온 노력들이 어떤 성과를 거뒀나, 국민께 어떤 희망을 드렸나, 마지막 남은 이 간절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국민들께 정치가 정말 이젠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마지막 희망의 씨앗이라도 심고 간다면,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바로 설 수만 있으면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중앙청 정문에 문지기가 되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정치권에서 어차피 잊혀질 사람으로 남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국민 곁에 소방관으로 돌아가서 이게 인명구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서도 내가 심어놓은 그 씨앗이 정말 민주주의에 환하게 국민들의 삶에 좀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으로 발화할 수 있다면 정말 아무 미련 없을 것이고, 지금도 눈꽃만큼도 후회가 없습니다. 소방관으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 제작진의 강렬한 질문인데, 강력하게 요청한 질문인데, 준비 어떻게 되고 있으시냐, 나이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으신지 걱정된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만 좀 만 알려주십시오. 40세까지 시험을 칠 수 있고, 네. 군대 군복무를 한 사람은 3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에겐 이 7년의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정 활동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세비를 받는 동안 뭔가 시험 공부를 한다는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이후에 모든 임기가 마무리된 이후에 공무원 수험생으로
소방관 수험생으로 몇 년 보십니까? 몇 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 당연히 1년 만에 합격을 오케이.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생계를 위해서 젊은이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고 이런. 저도 색다른 해석을 또 하시네. 저도 딸아이가 있고 아파트 대출이 있고 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오늘 오영환 의원님이 새로운 미래 의원님들은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님들 다 출마하시니까 선거를 총괄하실 분도 없고 또 이제 의원님 합류하시면서 보조금도 넉넉히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정말 몰랐습니다.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돼서 사실은 다른 의원님들이 정말 오영환 의원한테 큰 절을 여러 번 해야 되지 않나. 정말 막중한 일을 어려울 때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저의 같습니다.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그 보조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로 저에게 설득하고 애원하신 분도 없고 정말 저희 그냥 결심으로 뒤늦게 합류를 한 것뿐인데 그런 결과가 됐던 거죠. 아니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알고 법을 있었어.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설득 자체를 강하게 해서 제가 온 게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설득하는 분들도 야 이거 25억짜리야 뭐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강요하거나 설득해서 온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본인은 전혀 아니었다. 네, 아니, 자, 본인은 모르셨겠지, 전혀 아니었다. 당연히. 자, X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는 게 그 지금의 개혁신당보다 더 나은 정치 세력이 물론 뭐 여기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특히 양당이 더 나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무리한 발언을 했을 때 거기에 적어도 반기 드는 세력이 당의 일부라도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이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야 저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정치 세력이 보인다면 저기로 갈 걸 잘못했나? 뭐 이런 후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나은 세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예. 네, 용기 있는 남자 김용남 힘내세요. 이런 댓글이 방금 제 눈에 딱 띄었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이 제3지대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서 왜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 정치에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주셔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선거 기간 또 체력 잘 챙기셔가지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3월 28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금요일에는 원래 김만권 박사와 함께하는 정치하는 인간이 예정돼 있는데 내일은 저희가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